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1월 마지막 주죠? 1월 달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벌써 2024년에 12분의 1이 끝났는데, 주식시장은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괜찮다고 얘기를 해도, 요즘에 이제 증시가 막 흔들려가지고, 좀 이제 약간 시황 파악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으실 텐데, 제가 보기에는 무난하게 잘 1월 달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좀 더 좋아져야죠, 그죠? 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이제 나와야 될 텐데, 일단 오늘은 이제 지수 여기 시황 얘기 잠깐 해드리고요. 오늘 코스피는 많이 올랐는데 코스닥은 많이 떨어졌죠. 이유가 뭔지 이제 빨리 체크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요 주제는 이제 정치 테마주, 지난주 금요일 날 이거 좀 해드렸죠, 그죠? 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지. 그날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마무리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마무리를 못 줘가지고 오늘 금요일날 이제 못했던 얘기를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날보다 오늘 얘기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 즉 대선주 중에서 낙폭과대가 심한 종목들의 특징, 왜 거기서 개인들이 보기엔 더 갈 것 같은데 왜 거기에서 무너져 내리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도 시간이 부족하면 내일까지도 해드릴게요. 네, 이쪽은 이제 얘기를 좀 착실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러면 이제 보죠. 일단 오늘 여기 이제 지수는 코스피 지수가 오늘 좀 올랐죠. 0.89%. 장중에는 이제 1.5%까지 올랐었는데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2,500포인트를 여기서 심하게 깨는 바람에 개미들 손절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시 좀 회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빨리 2,600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증시가 또 많이 또 안정을 찾을 거예요. 예,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근데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오늘 좀 많이 빠졌죠. 마이너스 2% 넘게 이제 급락을 했는데 보기 그렇죠, 그죠? 왜 그랬느냐? 일단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먼저 보셔야 될 텐데 보시면 코스피 쪽에는 외국인 기관이 많이 샀어요.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5천억 거래소에서 순매수를 했고 기관이 2천억 순매수를 했죠. 근데 이제 코스닥에서 보면은 외국인하고 기관 그리고 기타 법인 상호펀드까지 코스닥에서 많이 팔았습니다. 이 정도면은 많이 판 겁니다. 둘이서 합하면 5천억 가까이 팔았는데 각각 2천억 넘게 팔았죠, 그죠? 그래서 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많이 팔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코스닥에서 주식을 팔아가지고 돈을 약간 더 얹어서 거래소 주식을 사는 쪽으로 보일 정도로 오늘 그런 게 심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은 코스닥에서는 이제 외국인 기관이 거의 전 업종에 걸쳐서 대부분의 업종에 걸쳐서 파는 걸 볼 수 있고, 코스닥에서 그러니까 거래소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거의 대부분의 업종에서 순매수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거의 샀어요. 네. 기관이 전기전자를 좀 많이 파는 거 빼고는 외국인 기관이 거의 전 업종에서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급이 이제 거래소 쪽에 강했죠. 오죽하면은 여기 보시면 이걸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시가총액 오늘 거래소 쪽에 상위 종목들 몇 개 보시면 한눈에 이게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한 30개 정도, 그 정도의 종목들인데 보시면 어때요? 하락한 게 별로 없어요. 대부분 상승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시면 상승률로 따지면 SK 같은 거, 이 캔들을 보세요. 대형주인데, 우리나라 대표하는 대형주들인데 오늘 지주회사들도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이유가 있어서. 근데 어쨌든 SK 이런 거 보세요. 장대 양봉의 대량거래, 그죠? 삼성물산, 다른 일도 많이 하지만 대표적인 건설주 중에 하나죠. 뽑았습니다. 장대 양봉, 그죠? 기아 5%.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이어서 상승 나와서 많이 올라왔죠. 삼성 SDI, 자 2차전지 쪽에서도 반등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나왔고, 현대차 오늘 4%, 거래량이 다 있습니다. 수급도 좋아요. SK이노베이션 2차전지인데 지난주 한 금요일날도 급등 나왔고 3%, 오늘도 좀 올랐고, 그동안 고생했던 한국전력도 열심히 올라오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중에 좋은 얘기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삼성생명 같은 이 금융주들도 많이 올라오죠. 포스코도 오늘 2% 올랐고요. LG도 2.8%, 신한지주, 삼성전자 다 올랐어요.
하락한 거는 여기 네이버 이거 최근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죠? 남들은 떨어졌다가 올라온 거고 이쪽은 많이 올랐었으니까 최근에 좀 조정을 받은 거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네,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누르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다 괜찮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코스닥 쪽은 좀 이상했죠. 여기 보시면 여기는 거의 빠졌어요. 네, 거의. 특히 누구? 요놈들, 우리의 철천지 원수. 난 공산당보다 요즘에 전기차가 더 싫어요. 원래 공산당을 되게 싫어하는데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난 요즘에 주시장에서 얘네가 더 싫어요. 에코프로비엠 코스닥 1위인데 코스닥 지수가 오늘처럼 힘들게 떨어지면 방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요일날 양봉 뽑은 거 다 반납했습니다. 싸그리 반납. 그래서 음봉 마이너스 6% 마감, 에코프로 마이너스 2.8%.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원래 여기 코스닥에 있었던 LNF라고 있죠. LNF가 어디야, 그 코스닥 종목이었는데 코스피로 이사 갔어요. 이전 상장했거든요. 그러면 가서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보통 이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면 올라간다라는 이제 그런 선입견이 있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 8% 폭락. LNF. 그러니까 2차전지 코스닥 출신 2차전지주들은 다 응봉 맞고 많이 떨어졌고요. 반면에 코스피 쪽 2차전지는 반등 나오고 이상하죠? 네. 아무튼 이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2차전지 얘기를 오늘 하고 싶진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안 할 수,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코스닥 지수를 괴롭힌 거는 2차전지,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던 반도체, AI주들이 급락해서 그렇습니다. 개미들도 무덤됐겠죠. 그 오픈 AI CEO 지난주 왔다 갔죠, 그죠? 그러고 나서 지금 그쪽도 폭락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여기 그걸 올라갔잖아요. 네, 폭락. 그대로 21선 깨버리죠, 그죠? 이런 것도 있어요. 어쨌든 오늘 이런 것들이 좀 빠져서 증시를 약간 좀 애매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그래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급락한 거는 소형주나 개별주나 테마주 위주라는 여러분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셔야 되는 거는 에코프로가 하루에 5% 10%씩 매일 폭등 나오고 돈이 다 대형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1년 내내 손가락 빨아야 돼요. 굶는다고요. 네. 지금 이제 저 종목들이 급락을 해서 지수가 흔들리니까 당연히 불편하시겠죠, 그죠? 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천년 만년 계속 빠지진 않아요. 저쪽도 이제 저러다가 마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대형주가 지금 오늘은 되게 좋았는데 앞으로도 대형주가 계속 좋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네,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주요 주제인 오늘 이제 본 주제인 정치 테마주 얘기를 한번 해보죠. 한동훈 씨 테마주가 11월 그 다음에 12월 달에 많이 갔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저녁 방송 때 이렇게 방송을 하면 지금 시간대 있죠. 지금 시간대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2배 정도, 네, 그 정도 돌아왔어요. 근데 지금 그때에 비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줄었죠. 특히 유튜브 쪽에, 그죠? 왜 그럴까요? 제가 무슨 무료 종목 추천을 해서 뭐 실수한 게 있습니까? 시황을 뭐 그게 잘못 잡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뭐 방송할 때마다 돈 받았습니까? 그런 것도 안 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왜 이렇게 그때 대비 저녁 유튜브 방송할 때 사람들이 줄어들었을까? 녹화 방송도 조금 줄긴 줄었더라고요.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았던데 어쨌든 줄긴 줄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손절을 했거나 아니면 포기했거나 뭐 물려가지고 계속 보자니 힘들어서 안 보고 있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이유들을 한 가지로 압축을 하면 힘드니까, 네. 부정적으로 또 생각이 또 부정적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돈 벌리겠다 싶으면은 적어도 전문가들 방송을 많이 봐요. 근데 좀 이제 안 되겠다 싶잖아요. 본인들이 욕심내고 막 신용미수 몰빵 쳤거나 뭐 하여튼 뭐 그런 짓을 하거나, 그런 짓을 안 해도 무슨 뭐 빨리 돈 벌고 싶어서 어떤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대로 안 될 때 있죠. 그때는 방송을 잘 안 보죠. 왜? 자기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막 이제 듣고 싶은데 저는 절대 그런 소리 안 해주거든요. 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려고 하죠. 사실은 그게 도움이 되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그 싸구려 위로 있죠. 싸구려 위로 힘내십시오. 잘 될 겁니다. 이런 데 가서 방송 들어요. 네. 그때는 제 방송을 안 듣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시간 조금 지나서 제 말이 맞거든요, 대부분. 왜 맞겠어요? 많이 해봤으니까. 다시 또 와요.
와서 또 방송 보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아무튼 이제 여기 실시간 시청자 수가 그때보다 줄어들었다는 거는 사람들이 지금 별로 기분이 안 좋다는 겁니다. 왜 안 좋을까? 이제 그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 기분이 안 좋은 이유는 네, 본인 생각대로 돈이 안 벌려서 그래요. 응? 왜겠어요?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급락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본 주제가 이거예요. 정치 테마주 중에서 낙폭과대가 심한 종목들의 특징. 그래서 종목을 여기 유튜브 쪽에 쭉 써놨죠. 안랩, 써니전자, 부방, 태평양물산, 넥스트아이, 삼보산업. 요 두 개는 이준석 관련주죠. 그 다음에 뭐 한익스프레스, 부국철강. 부국철강이 저기 거고, 이낙연 씨 것도 있고, DTNC, 그 다음에 뭐 이건 대선주는 아니지만 엑셈, 대성에너지까지 이렇게 쭉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종목 미래 밝히고 시작을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네. 이제 금요일날 방송 안 보신 분들 있으면 꼭 다시 보시고요. 네. 일단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안랩이나 이런 거 볼까요? 안랩은 좀 뒤에 볼까? 네. 뒤에 얘기합시다. 아니에요, 처음부터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리는 자리가 있어요. 많이 물리는 자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개미들이 이제 많이 사는 자리죠, 그죠? 많이 사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종목을 사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비중을 또 많이 실쳐, 그리고 기대를 많이 해요. 하여튼 뭐든지 많이 해요. 많이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런 자리가 있는데, 자, 이준석 관련주부터 먼저 볼까요? 넥스트아이. 이게 오늘 마이너스 장중에 9.9%, 거의 10% 가까이 폭락하다가 끝날 때마다 감을 올리더군요. 네. 삼보산업, 이것도 이제 오늘 아침에 마이너스 출발해서 마이너스 6%까지 떨어졌나 그래요. 근데 자, 차트를 잘 보시면 두 종목이 이준석 관련주인데, 예, 보세요. 하락이 되게 심했죠. 이렇게 떼구르르르 한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거 아니에요? 넥스트아이 요거 떨어진 지 2주 됐는데 어쨌든 지난주에 많이 빠졌죠? 쫙 그러면서. 네. 자, 왜 그랬을까? 자, 잘 보세요. 이게 신용을 보여드리기 전에 잘 보세요. 자, 요 정도에서 이게 차트를 보시면 조만간 폭등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요즘에 제가 번호 찍으라는 얘기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좀 찍어보세요. 몇 개만. 이거 왠지 여기서 급등 나올 것 같이 안 생겼어요? 광현님하고 시몽님도 어서 오십시오. 네. 그쵸. 왠지 막 조만간에 급등 나올 것 같지 않, 그쵸? 네? 급등 나올 것 같잖아요. 보니까 앞에서 이만큼을 갔는데, 그죠? 장대양봉에 막 거래 왕창 들어오고, 힘있게, 그죠?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아요? 막 급등 에너지가 막 갈 것처럼. 1월, 여기가 이제 1월 10일쯤이거든요. 1월 10일쯤인데, 이 당시에 무슨 기사가 많이 나왔을까요? 그렇죠. 이준석 신당 만든다고 막 그럴 때예요. TV 틀면 이준석 이준석 씨야, 이준석하고 이준석 C자 했는데 C자 빼겠습니다. 난 인간 취급 안 하거든요. 네. 이낙연 씨, 그 다음에 뭐 금태섭 씨, 뭐 양양자 의원 이런 사람들 막 모여가지고 막 같이 막 우리 빅텐트를 쳐봅시다. 막 그럴 때 아니에요. 막 그럴 때죠. 그러니까 이 차트도 보니까 괜찮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산 거예요. 왜 많이 사느냐? 이 차트를 잘 보세요. 이게 이런 자리에서 전문가 추천도 많이 나와요. 저도 옛날에 이런 데서 추천을 많이 했어요. 제가 항상 다른 전문가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제가 그런 짓을 했었을 때 저도 얘기하는 거예요. 남 욕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전문가 처음에 할 때 이런 데서 추천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런 데서 추천하면 돈이 쉽게 벌렸어요. 언제?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초기까지도 괜찮았어요. 그때는 이 기법이 먹혔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이걸 추천하면은 돈 금방 벌었습니다. 아니 뭐하러 이렇게 바닥에서 사면 당연히 좋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 일반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이런 데서 추천을 이렇게 쫙 이런 상태에서 추천을 하면 조만간, 그죠? 조만간 쫙 들어요. 운 좋으면은 상한가 두세 개 먹을 수도 있고요. 기본 10% 20%는 그냥 나왔어요. 오래 안 기다려도 돼요.
이게 옛날 기법이거든요. 이 기법을 요즘에 비트코인에서 많이 써먹는 거 아세요? 근데 어쨌든 이런 데서 옛날 기법으로 이제 많이 알려진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데서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데서 추천을 잘 안 합니다. 팔아버립니다. 이런 데서. 왜 팔까요? 그 기법이 바뀐 걸 알거든요. 옛날에 세력들이 많이 써먹던 기법이에요. 근데 이게 이 기법이 너무 많이 알려지면 더 이상 기법이 아니죠. 그쵸? 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배워서 막 써먹는다니까요. 전문가 중에도 초짜들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급등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데서 추천도 많이 나오고, 이런 데서 추천을 하면은 사람들이 혹해요. 왜? 아, 뉴스가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혹한다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요거 말고 삼보산업이 같은 테마주잖아요. 이준석. 똑같은 1월 10일쯤 보시면 대충 여기입니다. 어떠세요? 조만간 예? 똑같이 차트가 와, 막 거래 보니까 그죠? 네. 가게 생겼잖아요. 이야, 옛날에 삼보산업 이만큼 갔는데 이준석으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000원에서요 3,000원대까지. 이준석이 그때 국민의힘 그때 그 당대표 됐잖아요. 그래서 그 대선 전에 당 다 망쳐가지고 쫄딱 망할 뻔했잖아요. 그때 보수가. 응? 본인은 끝까지 아니라고 하지만 자기 입으로. 그죠? 네. 이때 그래서 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정도는 가겠지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죠. 차트가 아무튼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 틀면은 엄청나게 좋았고 분위기 좋았잖아요. 그때. 그죠?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그대로 무너뜨린 거예요. 이렇게. 왜? 왜겠어요? 빅텐트를 쳐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낙연 씨가 나이가 훨씬 많은데 아버지 뻘 아닙니까? 이준석 씨가 이낙연 씨가 막 같이 하자고 이제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이 이렇게 하는데 이준석이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응? 안 하잖아요. 아니 그건 뻔했던 거예요. 안 해요. 그 성격이 하겠어요? 그죠? 네. 본인이 제일 잘났는데. 응? 그러니까 이제 원만하게 안 하다가 오늘 뭐 일이 잘 진행이 안 됐겠죠? 근데 그러다가 주말에 유승민, 이준석의 정치적인 스승인 아버지인 유승민이 나 너 못 도와주겠다, 나 그냥 국민의힘에 있겠다, 이준석 안 따라간다고 선언했죠. 그래가지고 오늘 폭락한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폭락을 시작한 게 아니라 떨어질 만큼 다 떨어진 자리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거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뭘 보시면 되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개미들이 차트 보고 뉴스 보고 무료 추천 받아가지고 이런 데서 많이 샀고, 실제로 무료뿐만 아니라 유료 추천도 많이 나왔을걸요. 이런 데서. 신용을 켜볼까요? 간단하잖아요. 신용. 여기에서 제일 많이 늘었죠, 신용이. 그러니까 보내는 거예요. 안 그래도 많이 이제 늘었던 거 급락시켜가지고 진정 좀 시켜놨더니 또 들어오네? 그럼 어떻게 돼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삼보산업이 끝났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신용이 많이 늘었던 요거를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용이 지금 많이 나가긴 했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나가긴 하더라고요. 여기서 사란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어쨌든 신용이 순간적으로 여기서 많이 늘었어요. 차트 보고 뉴스 보고 추천받아서 많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제 분위기가 그러면은 여기에서 물렸던 사람들도, 여기서 와서 물렸던 사람들도 여기서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죠. 왜? 조만간 급등할 것 같은데. 그죠? 그 다음에 넥스트아이 보세요. 신용이 여기서 엄청 늘어. 제일 많아, 신용이. 물론 회사가 이렇게 좋은 회사는 아닌지 신용을 거의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용이, 전체 신용은 1%도 안 되지만 최근에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보내는 거예요. 저 밑으로. 이준석 관련주 중에 윌비스라고 있거든요. 근데 윌비스는 덜 빠졌습니다. 여기는 원래 저점이 여기에요. 여기 대비 별로 안 빠졌거든요. 왜 그랬을까? 차이점이. 여긴 신용이 안 늘었거든요. 최근에 1월달 들어서 신용이 안 늘었어요. 여기도 떨어지긴 떨어졌죠. 그래도 같이. 근데 거의 안 떨어진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데미지가 약한 이유가 뭐예요? 윌비스 이런 거 사지 마세요. 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차이점이 이거란 얘기. 이거 말고 이준석 관련주 더 있는데, 넥스트아이하고 삼보산업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샀다라고 보시면 돼요. 넥스트아이는 왜 샀을까요? 저가 주기도 하고 이름이 멋있잖아요. 이름이 넥스트아이. 네? 삼보산업 옛날에 많이 갔던 거니까 이준석 대장주. 그래서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욕골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 중, 대선주 중에서 낙폭과대가 심한 종목들은 사람들이 많이 사서 그런 겁니다.
시소 있죠. 시소 생각하시면 돼요. 놀이터 가면 시소 있잖아요. 네. 가벼우면 자 시소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무거운 쪽은 여기다 뭐 돌멩이 큰 거 얹어 놓으면 무거운 쪽은 내려가고 가벼운 쪽은 올라가죠. 근데 자꾸 올라가면 개미들이 여기 올라타요. 더 간다 이러면서. 그럼 이제 무거워지겠죠. 끌려 내려오는 거예요. 딱 그 논리예요. 이게. 그럼 얘네만 그랬을까? 자 보세요. 그 부방 이거는 저기잖아요. 누구예요? 한동훈 씨 거. 네. 이게 참 미치는 겁니다. 이게 여기 이제 처음에 급등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신용이 안 늘었죠. 거래도 없고 그러니까 안 샀다는 거예요. 근데 11월 한 20일쯤 돼가지고 그 DTNCRO하고 이런 것들이 막 갑자기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DTNCRO가 나 급등할 겁니다 알려주고 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들었어요. 어떻게요? 완전히 폭락해가지고 생 난리지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들은 거예요. 응? 지금 저기 정치 테마주 좀 떨어졌다고 지금 신경질 내면서 짜증 내면서 징징거리면서 뭐 잘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돈 못 벌어요. 왜? 어느 날 갑자기 올라오니까 놀래가지고 털려요. 금방 털려요. 이런다니까. 여기도 잘 보시면 어때요? 신용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밟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샀는데 우리 신용 안 썼거든요. 근데도 신용이 안 걸린 종목을 산다고 사도 사람들이 신용을 써가지고 고생할 때가 있어요. 그때 신용이 늘었다니까 이것도. 우린 늘기 전에 사놨어요. 바닥에서. 네. 우리가 사놨는데 신용이 늘지 안 늘지 그것까지는 몰라요. 바닥에서 샀으니까. 재수 없으면 이제 이런 걸 겪는 경우도 있죠. 아무튼 이러다가 세게 확 들어버리니까 올라가잖아요. 나 웃긴 건 뭐냐면 세력이 나중에 올릴 때 신용 써서 올렸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아셔야 되는데 나중에 신용 써서 올렸죠. 자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가거든요. 이게 부방도 조용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신용이 안 들었는데 이제 동네방네 소문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쭉 들었다가 이렇게 누르니까 누르기 전에 잘 보세요. 신용이 어디서 늘어나나? 언제 늘어나냐면 개미들은 바닥에 살아가면 잘 말 안 듣잖아요. 그죠? 네. 이런 데 샀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데 사서 좀 기다렸든가 여기서 사든가. 그죠? 네. 근데 그때는 안 사고 있다가 DTNCRO 같은 거 상한가 몇 개 나오고 막 한동훈 씨 지지율 오른다고 또 막 얘기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급등 거래 싫어서 이제 거래 싫어서 급등 나오고 나니까 그때 가서 뒤에서 여기서 신용이 느는 거예요. 항상 레퍼토리가 그래요. 레퍼토리가. 그리고 자 이렇게 음봉 맞고 떨어지면은 이론상 신용이 줄어야죠. 우리 어디 아플 때 약 먹으면 낫듯이. 근데 여기는 나가라고 눌렀더니 더 사는 거예요. 물타기 하지 마시라니까요. 네. 왜 누르겠어요? 나가라고. 제발 좀 나가라. 응? 나가라고 누르는데 더 사네. 자 나가라고 또 눌러요. 더 사네. 이게 죽잔 얘기예요. 응? 죽잔 얘기라 이거는. 12월 중순이죠. 네. 나가라고 눌렀는데 더 사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라 이게. 응? 왜 세력하고 싸워요? 세력하고 왜 싸우냐고. 이분들은 주식하시면 안 돼요. 응? 지금이라도 저기 어디 용병 있죠? 네, 용병. 용맹하신 분들이니까 목숨 걸고 싸우시잖아요. 어디 용병 같은 걸 하셔야 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더 끌려내려. 원래 여기까지 빠지고 끝나야 되는 거거든 이론상. 근데 더 많이 빠진 거예요. 이제는 신용이 줄죠. 근데 이제 후회해봤자 늦은 거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력이 뚜껑이 열리면 세력이 나갑니다. 네. 지금 나중에 이제 반등 나오고 올라오긴 할 텐데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개미들이 많이 사는 건데 왜 샀느냐. 추천이 많이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TV 틀면 한동훈 씨에게 나왔을 거고 그때 뭐 총선 출마하냐 안 하냐 이런 기대감이 많았잖아요. 그죠? 네. 이게 그리고 이제 전문가나 아니면 차트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분석하냐면 전고점이 여기지 않습니까? 직전 고점이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다 딱 선을 그어요. 그리고 급등했다가 이렇게 눌렀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간다라 그래요. 자, 전고점을 거래를 실어서 돌파하고 나서 지금 딱 누른다. 그러니까 이거는 눌림목. 세력이 잠깐 쉬는 자리니까 빨리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이 틀릴까요? 이론상으론 맞아요.
이게 옛날 기법이라니까요. 지금도 이 기법이 통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이 기법을 좋아하거든요. 이 기법은 맞아요. 틀린 기법이 아니라니까. 보세요. 2년, 3년이지 3년. 3년짜리 이 박스권을 뚫고 대규모 거래를 실어서 드디어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보니까 딱 눌렀네 여기서. DTNC 알아보니까 안 끝난 것 같고 더 갈 것 같아요. 여기서 막 추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미친듯이 들어오는 거라.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무너져 내린 거예요. 참고로 이 기법은 맞는 기법이긴 한데 여기서 뭘 실수했느냐, 신용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걸 관가한 거고, 그리고 부방은 옛날에 윤석열 테마주를 많이 갈 때 이만큼이었거든요. 그때 이만큼 갔어요. 그대로 갖고 와볼까요? 네. 딱 그만큼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급등했던 파동 길이하고 여기서 급등했던 파동 길이를 비교해 놓고 보면 어떤 줄 아세요? 붙여볼까요? 똑같아요. 똑같다고.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테마주로 갔을 때 붙여놓으면 똑같단 말이에요. 거래도 많이 터졌고. 그럼 뭐예요? 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안 그래요? 근데 여기 사람들이 또 간다 그랬던 거예요. 왜? 자기들이 이렇게 믿고 싶으니까.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종목도 빨리 볼게요. 시간이 또 많이 지났는데. 태평양물산. 여기 보면은 여기서 신용이 많이 늘었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신용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얘는 왜 못 가죠? 신용이 강제적으로 줄어든 거죠. 왜? 여기 보시면 회사 이름 옆에 100이라고 돼 있죠? 신용 불가입니다,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시죠? 대출 불가, 신용 불가, 대용 융자 불가. 대신증권 쪽인데 아무튼 신용을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직도. 원래 썼는데 지금 못 쓰게 한다는. 신용이 자발적으로 줄어든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개미들이 태평양물산 여기서 되게 많이 샀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무거워서 끌려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똑같아요. 아까 넥스타의 3호 산업 얘기했죠? 한익스프레스. 저희 방에서 여기서 매수했다가 여기서 다 팔아버리고 다시 샀다가 다 팔았거든요. 이거 다 팔았어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 방에서 팔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팔았어요. 여기서 급등하게 바로 팔았어요. 네.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팔아버렸죠. 팔고 나서 뭐가 들어와요? 신용이 확 들어오죠. 그죠? 그러다가 신용이 줄어들어요. 살짝 줄어들고 진정세를 보이길래 다시 매수. 급등하죠? 다 팔아버립니다. 끝. 팔고 나서 좀 더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 자, 대량 거래가 막 터졌죠? 두 번째. 신용이 미친듯이 증가합니다. 어디서 증가하죠? 네. 여기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물타기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죽자는 거예요. 나가라고 누르는데 계속 사. 이게 죽자는 거죠.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물귀신이거든요. 물귀신 전법. 이러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12월 달하고 1월 달 내내 이 사람들이 오히려 신용이 더 늘었습니다. 조금씩. 늘었다니까요. 그러다가 최근에 포기한 거예요. 갑자기 이제 꺾이죠. 이렇게 딱 꺾이죠. 네. 요때부터 저녁 유튜브 방송할 때 사람이 덜 들어오더라고요. 본격적으로 덜 들어오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서 이 시간대에 이제 한쪽에서 50명이 방송을 보고 있었다. 많을 때는 80명, 한쪽에서만 80명, 100명이었어요. 근데 그게 40명, 50명으로 줄더라니까요. 때려친 거예요. 아, 힘들다고. 고작 한 달도 못 견디고 때려친 거예요. 이런 분들 죄송한데 돈 못 벌어요. 왜?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돈 못 번다니까요. 아니, 한 달도 못 들고 하는데 그것도 본인들이 비싸게 사놓고 본인들이 기대 많이 해놓고 본인들이 비중 많이 실어놓고 그거 다 주식시장에서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비중 싫지 마라. 응? 너무 짧게 보지 마라. 기대를 많이 하지 마라. 그거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다 해놓고 나서는 자기들이 나중에 이런 소리 한다니까. 응? 못 가죠. 이게 뭐예요?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쥐어짤지 모르겠지만 개미들이 이제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미들이 포기를 하면 바닥이 나오고 바닥을 지나서 이제 급등이 나오죠. 네. 포기를 사람들 많이 했습니다. 네, 진짜 많이 했습니다. 네. 저 같으면 쉬다가도 지금은 주식을 하겠습니다.
너무 싼데, 그죠? 네. 한 익스프레스는 저희도 다 팔았는데 다시 사고 싶어요. 사고 싶다고 했지 사질 않았습니다 아직. 네. 자, 그 다음에 부국철강, 이거 누구 거예요? 이낙연 씨.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낙연 씨가 작년 그 이재명 씨 왜 저기 뭐야 그 구속영장 그 청구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작년 추석 때쯤에 막 바꾸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부국철강이 급등을 했는데 그 뒤에서 어떤 아저씨들이 신용을 엄청나게 썼어요. 그때 저 이재명 씨 이제 끝난 것 같았거든요. 분위기가. 그때 또 TV에서 분위기가 그랬잖아요. 뉴스 분위기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세력이 어떻게 해요? 안 보내죠. 한 달 딱 돌리니까 신용이 쫄쫄쫄쫄쫄쫄쫄 이제 굶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용 왜 썼겠어요? 이렇게 바로 올라갈 줄 알았겠죠. 옛날처럼 이렇게 갈 줄 알았겠지. 그 기대감에 썼는데 안 가니까 한 달 만에 바로 포기하죠. 신용이 다 거의 다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신용이 다시 늘면서, 그 다음에 웃겨요. 신용이 늘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나 이런 거 많이 봅니다. 신용이 늘면서 간다니까. 세력이 신용을 쓸 때도 있어요. 네네. 그쵸?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좋은데, 다 좋은데, 거래가 뻥 터지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낙연 씨가 신당 창당을 얘기를 하면서 막 강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뉴스에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아, 드디어 이제 갈라서는구나. 신용이 확 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폭락이 오는 거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옷이 더러워지면은 세탁하시죠? 세탁. 네. 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하게 오염이 됐거나 옷이 심하게 더러워졌으면 어떻게 해요? 막 삶기도 하고, 하여튼 뭐 한 번 빨고 두 번 빨고 막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누가 보면 이낙연 씨 저기 돌아가셨는 줄 알겠어요. 차트 흐름 보세요, 그죠? 이낙연 씨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오히려 진짜 이 세상에 없는 분처럼, 그죠? 돌아가신 줄 알았겠다니까. 어떻게 주가 캔들이 이렇게 나옵니까? 말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개미들이 자기들 생각과 다르니까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DTNC로는 됐고, DTNC. 자, 신용이 어디서 늘어요? 여기서 확 느니까 확 꺾어버리죠. 그 다음에 나중에 좀 얌전히 있다가 여기서 이제 급등하면서 거래 터지잖아요. 신용이 어디서 늘어요? 거래 터지고 나서 뒤에서 늘죠. 어떻게 해요? 네. 이게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용이 이제 늘어날 거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신용이 늘어난 거를 보면서 팔면 늦어요. 왜냐면 이거는 이틀 뒤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늘어난 걸 이틀 뒤에 한다고요. 미리 알아야 돼요. 아, 신용 늘어나겠구나. 이거는 저 같은 전문가들이 잘 알죠. 왜? 개인들 욕심내는 거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전문가들이 알아요. 전 회원들이 다 전문가 말을 듣는 것 같죠? 잘 듣는 분도 있지만 잘 안 듣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뭔 짓 하는지 제일 잘하는 게 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집안에 그 애들, 자기 자식이 무슨 사고를 칠지 제일 잘하는 게 부모고, 학생들이 뭔 짓 할지 제일 잘하는 게 누구예요? 담임 선생님, 그 다음에 학생부장 선생님 아니에요? 아, 정말 대단하시잖아요, 그죠? 네. 뭔 짓 할지 다 알거든. 네.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느낌 온다니까요. 그러나서 폭락하죠. 특징 똑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대선주 정치 테마하지 말고 XM 이런 거 보세요. 최근에 보시면 조용히 이제 가만히 쉬고 있다가 짠 하고 올라왔죠. 이것도 한 50%짜리 상승이거든요. 급등한 거죠. 거래도 많이 나왔고. 근데 신용이 언제 늘어요? 그 뒤에 늘죠. 여기서. 왜 샀을까, 사람들이? AI, 반도체, AI, 뭐, 챗 GPT 스토어, 어쩌고저쩌고, 뭐, 오픈 AI CEO 우리나라 온다. 그 기대감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뉴스 많이 나오니까. 차트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옛날 기법이라니까요. 옛날 기법으로는 매수 자리고, 거래 좋고, 제로 좋고, 뉴스 많이 나오니까 개미들 여기서 많이 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폭락하잖아요, 지금. 이게 되게 웃긴 게 생각을 한 번만 더 해보면 아니거든요. 왜? 아니, 전고점 매물대가 엄청나게 세요. 거래도 많고. 그리고 조정받다가 갑자기 호재 센 거 나와서 좀 들은 거거든요. 그러면 통상 여기 돌파 못해요.
1000개 중에 좀 과장을 좀 더하면은요, 1000개 중에 한두 개 돌파해요. 근데 이걸 여기서 왜 사냐고. 왜 살까요? 내 생각에 돈 벌어줄 것 같으니까. 내 생각을 버리는 사람이 돈을 법니다. 아,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거를 깨닫고 겸손해지고 욕심을 내려놓는 순서대로 돈을 빨리 법니다. 돈을 벌어야지, 빨리 벌어야지, 많이 벌어야지, 쉽게 벌어야지 하면 할수록 내 생각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지 말라는 걸 다 하는 거니까. 그러면 빨리 가난해지고요. 네. 그거를 이제 해보고, 보통 해보고 깨달아요. 깨닫고 이제 그거를 빨리 고치는 사람이 돈을 법니다. 맨날 얻어 터지는 거예요. 이런 말을 저는 왜 할까요? 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천만에요.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술술 하죠. 저도 별의별 다 해봤다니까요. 인수웨이브 시스템즈 앞에서 이제 여기서 이거 한동훈 테마주였잖아요. 네. 신용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안 가잖아요. 네, 끌어내리다가 신용이 다 줄고 나서, 많이 줄었죠? 조금 줄고 나서 여기서 이제 AI로 바꿔서 급등했잖아요. 상한가 나오고. 한동훈 테마주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난주에 AI 걸로 막 기사 많이 나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샀죠. 신용 또 늘어났죠. 그러니까 또 떨어지는 거예요. 또 지겨워 죽겠어 진짜. 네. 대성에너지, 저희 방은 지금 최근에 전쟁 관련주를 많이 사놨습니다. 실제로 지금 수익을 보고 있고, 전쟁 관련주 좀 사놓으셔야 돼요. 네. 근데 여기도 보면은 대성에너지 여기서 사놨, 요 가격대에 사놨다가 다 팔았거든요. 팔고 나서도 어떻게 돼요? 신용이 왕창 늘죠. 신용이 왕창 늘잖아요. 지금 느니까 어떻게 돼요? 그대로 찍어 눌러 버리잖아요. 신용이 늘기 전에, 개미들이 들어와서 난리치기 전에 팔아버리는 게 상책이라니까요. 금요일에 얘기해드렸지만 저희는 수익을 많이 챙겼어요. 수익 나면 열심히 챙겨서 또 바닥에 있는 거 사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이 별로 없네요. 이거 봅시다. 물류주. 막 여기서 막 TV 틀면은 한 일주일 전, 2주 전에 특히 2주 전에 왜 그 TV 틀면 막 홍해 바다에 막 배들 불타고 있고 막 미사일 막 갖다 꽂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뉴스가 원래 그런 게 잘 안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막 사람들이 또 민감하게 막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뉴스 보고 차트 보고 들어간 거예요. 거래 막 터지고 하니까 물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신용이 확 늘어나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어떻게 해요? 다 내보내, 눌러버리는 거예요. KCTC, 동방이 잘 가다가 갑자기 음봉 맞죠? 이상한 거. 그 전에 뭐 했어요? 신용이 확 늘잖아요. 신용이 늘었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차트가 왜 이렇게 나오지? 확인해 보시면 항상 거의 대부분 신용이 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안 잡히는 미수 물량은 얼마나 많이 늘어나 있겠어요? 근데 웃긴 건 음봉 맞고 이상한 캔들 나오죠? 이건 좋은 캔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잔뜩 쫄았는지 신용이 이제 급감하고 있습니다. 또 더 줄어들면 좋은 거고. 근본적으로 차트가 다 망가진 건 아닌데 흔들리잖아요. 태용로직스. 자, 장대양군 뽑으면서 뉴스 많이 나오면서 거래가 실렸죠? 신용이 언제 늘어요? 그 뒤에서. 떨어지는데 계속 늘잖아. 그러니까 세력이 어떻게 해요? 그래, 해보자 이거지? 그래서 확 누르는 거예요. 이 세력들은, 이 신용을 쓰는 우리는 절대 이 세력들을 못 이겨요. 씨름으로 따지면 강호동 씨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호동 씨가 천하장사 아니에요? 저도 등치가 이렇게 작은 사람 저기 작지는 않습니다. 네. 체구도 좀 크고요. 키도 한 180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강호동 씨 절대 못 이겨요. 어떻게 이겨 그 사람을? 네, 네. 엄두도 안 납니다. 네. 씨름에서 어떻게 난 못 이겨 그 사람. 네. 세력은 더하면 더하겠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결론이 뭐예요? 옛날 기법, 그 자리가 올라가는 차트처럼 보이거든요. 다 옛날 기법이에요. 지금 잘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추천이 많이 나오고 뉴스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개미들이 거기다가 빨리 가고 많이 가고 그럴까봐 신용 미수 몰빵 많이 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만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에 전쟁, 뭐 아까 물류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거기다 AI, 네, 다 이게 사람들의 기본 심리예요. 그 사람들이 최근에 돈이 벌릴까요? 안 벌릴까요? 안 벌리죠. 왜? 맨날 그냥 2차전지 1월달 내내 이제 그것 때문에 지수 끌려 내려왔죠.
3월달에 금리 인상 할지 안 할지 모르죠. 1월달 되니까 태양건설 자빠지면서 부동산 위기설 나오죠. 그러니까 본인들 뜻대로 생각대로 다 안 된 거라. 근데 그래봤자 딱 한 달 지났는데 거기서 또 모든 걸 또 다 내려놓고 손절하고 앉아있네. 그러니까 자기들 때문에 주가가 끌려 내려왔는데 거기서 자기들 욕하면서 주식을 버리니 주가를 더 끌어내리고 누군가 또 손절하고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물량이 천년만년 나오느냐? 아니요. 나오다가 언젠가 끝나요. 그러면 그게 바닥이고 거기서 급반등이 나오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냥 모르는 거예요. 왜 여기서 매도사에 나오는지도 모르고 왜 사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저희 반에도 이제 문자반하고 라이브반이 있는데 문자반이 회비가 훨씬 싸요. 근데 라이브 회원이 3배 많다니까요. 문자반보다. 왜 그럴까요? 설명을 다 해놓거든. 네. 여러분들 돈 아끼신다고, 아니 오늘 회원가입하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돈 아끼신다고 막 그렇게 혼자서 머리를 막 쥐어 싸매고 하시는데 솔직히 그래가지고 돈 더 많이 날리시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손절하면 최소한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씩 한 번에 손절하지 않으세요? 근데 전문가한테 몇십만원 주는 거는 되게 아까우신 거예요. 아까우시죠? 그렇게 날려먹는 거 하나도 안 아깝고. 그러면 실력이 안 늘고요. 암세포만 늘어나. 암세포만. 그러니까 혼자 하셔가지고 수익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 말아야 되는 걸 하지 마셔야 돼요.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게 돈 아낀다고 그게 될 게 아니라니까요. 종목만 받으면 혼자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면은 전문가가 뭐하러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욕심내는 사람들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욕심내는 사람. 제가 아까 보여드린 사람 그게 특징이 뭐예요? 사람들 한마디로 사람들이 욕심을 많이 내서 저렇게 됐는데 본인들 잘못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다 똑같죠, 그죠? 내 거는 잘 몰라요. 근데 남의 거는 잘 보이잖아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모르고 상대방 눈에 있는 티끌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오늘 밤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뭘 잘못하셨는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왜 저 사람들이 저랬을까 생각해 보시고 혹시 저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 내가 이 부분이 비슷했구나 깨닫는 게 있어요. 그거를 안 하시면 돈 벌려요. 아셨죠? 네. 좀 더 하고 싶은데 또 시간이 또 오버됐네요. 그죠? 네. 지금 전쟁 관련주를 저희 방에서는 뭐 에너지, 방산주, 물류주도 하나 사놓은 거 있고 골고루 사놨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도 종목 추천 원래 하루에 하나 할까 말까인데 일주일에 종목 추천 2-3개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2개 샀어요. 그 중에 하나는 오늘 또 들었다 놨고 2개 다 들었다 놨는데 전쟁 관련주 사셔야 됩니다. 다행히 오늘 김 실장님이 그 얘기 하신다네요. 전쟁 관련주 지금 미군들이 지금 많이 죽었거든요. 미국이 보복할 수도 있고요.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침공한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홍해 후티 반군이 유조선 지금 막 유조선도 공격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여기 김 실장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회원들도 좀 들어가서 참고해서 보세요. 네. 우리 방 종목을 얘기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조용히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쪽이 지금 시끄럽습니다. 네, 저희는 대선주 갖고도 수익을 많이 내고 있지만 정치테마주 갖고 수익 내고 있지만 그런 걸 팔아서 이런 전쟁주도 하고 골고루 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항상 골고루 나는 겁니다. 네. 아무튼 시장이 지금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제 본인들이 욕심내놓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투매를 해서 시장이 조금 교란된 거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네. 돈 아낀다고 혼자서 고생하시는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네. 맞지 않습니까? 하루에 수십만원, 수백만원, 수천만원씩 손절하시는데 그 돈은 안 아깝냐 이거예요. 네. 자, 아무튼 오늘 밤도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